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도 종목들이 굉장히 스펙타클했습니다. 바이오 도대체 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꺾였는지 한번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부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나 이런 섹터들이 한번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젠이 보면은 어제 이거 밑골이 다 말아 올려서 다시 설마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 어제 그 밑꼬리를 다 잡아먹는 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죠. 왜냐면은 이게 매집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매집이 아니었다니, 다시 다 뱉어냈다니 이렇게 보이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또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어떤 내용들인지, 이게 실제로 영향이 많은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알테오젠 차트입니다. 알테오젠이 처음에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요때 보면은, 요때죠? 이날 11월 18일인데 요날 마이너스 6.8% 하락을 했어요. 이날 나온 뉴스가 요겁니다. 트럼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지명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 쪽 투자 심리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 6.8%로 첫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7% 빠졌거든요. 11월 19일 그죠? 7% 정도 또 하락을 했는데, 이날에는 뭐가 나왔냐, 골드만삭스에서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의 특허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머크의 항암제 키투르다의 이런 피하 투여 제형의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는 찌라시의 내용과 조금 연결이 되죠. 이때 골드만삭스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추가 하락이 나왔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또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다는 거에 좀 찜찜합니다. 얘네들 장난치는 걸로 또 잘 하거든요. 대량의 숏 포지션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찌라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또 급락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면은 또 숏 포지션 공매도로 인해서 수익이 또 짭짤하게 챙겨갔겠죠, 골드만삭스가. 아무튼 요런 또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일 날 또 갭 뜨고 쭉 하락했어요. 그죠? 이때 호재가 나왔었는데 키트루다 SC 이제 3상 성공 발표가 나오면서 시초가가 플러스 7%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종가는 마이너스 7%로 갭 두고 그냥 쭉 빠진 거야. 하락 이유 도대체 뭘까? 사실 나와야 할 게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인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보건복지부 장관 요 악재인가?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내보낸 요 찌라시의 영향인가? 긴가민가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호재가 나왔음에도 종가 저가로 끝나니까 요거 찌라시 진짜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날도 계속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 공장 시설 자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 5천억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또 찌라시가 나왔고, 할로자임이 특허 침해 언급을 했다. 이거 조만간 노이즈가 나올 거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정도의 내용이고 이 정도의 또 주가 하락이면은 이 정도면 아닌 땐 굴뚝의 연기가 날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안 그래도 장투하시는 분들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찜찜하게 내용 나올 때 보니까 이제 정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정리를 했고, 추가적으로 요날 21일 날 어제죠?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까지 급락이 나온 날입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차익 실현도 있었겠지만 이제 CFD 반대 매매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왔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날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2천억 규모의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이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주주 형인 추가 매수가 어제 있었죠. 이것 때문에 또 장중에 또 반등이 또 세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시 다 뱉어내면서 큰 폭의 급락이 나왔죠. 이것도 마이너스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 요게 관련해서는 머크가 지난 12일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 대상으로 여기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인가? 이 정도로 머크가 대응할 정도면은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니까 이런 뉴스만으로도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뇌피셜이지만 뒤로 또
골드만삭스나 뒤로 또 약간의 투자은행, 헤지펀드들이 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 왜? 한국장 봤는데 한국장 요즘에 뭐 빌빌대고 있는데 이 종목 뭐야? 알테오전 얘 왜 계속 올라가? 한번 알아봐봐. 알아봤는데 요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야 공매도 가능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작업 저의 내피셜입니다. 그런 내용이 상상이 됐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펩트론도 장중에 오늘 하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쪽이 센티가 확실히 안 좋아졌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좀 좋지는 않았죠. 근데 뭐 몇몇 테마는 잘 움직였습니다. 뭐 어떤 테마들이 잘 움직였냐? 오늘 잘 움직였던 애들은 뭐 원전도 있었고 조선, 엔터,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방산도 최근에 조금 하락한 거에 따른 반등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랑 화장품 좀 요런 애들만 안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펩트론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얘는 왜 잘 나가다가 또 하한가 가는 거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가 항상 이렇지 않았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어제 얘도 비슷하게 알테오젠 하락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요인들이 조금 적용이 된 것 같고, 근데 어제 펩트론이 IR을 했거든요. IR을 했는데 별 얘기를 안 했대. 그냥 다 이게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믿음이 안 간다. 갑자기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또 투매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유상증자 얘기도 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장중에 과하게 반응한 거야. 또 알테오젠도 그러고 하니까 막 하한가까지 막 추락을 하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은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만 하는 게 아니다. 글로벌로 여러 형태의 프로덕트를 접근 중이고 지금처럼 패턴 변형 없이 장기 지속형은 우리 펩트론만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형태의 다른 쪽으로도 접근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네? 이게 차익 신호를 좀 부추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는 그러나 우리가 장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12월쯤에 이거 라이센스 아웃 뭐 이런 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불안감에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열로 보면은 바이오 섹터가 꺾인 이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보건복지부 장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찌라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급락을 부르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경쟁사 할로자임의 이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했고, 요거 뒷부분에 먼저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번에 알테오젠의 금일 유진투자증권 IR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오늘 답변이 뭐냐면, 그래 지금 노이즈가 있는 건 맞아.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나 최악의 경우 할로자임이 로열티를 달라고 해도, 즉 할로자임이 이겨서 로열티를 줘야 돼. 그래도 우리가 아니라 머크가 준다. 우린 상관없다. 우린 받아갖고 받아간다 라는 의견이고, 근데 이 가능성마저 0.1%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억지로 노이즈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머크가 이의 신청을 한 것은 이의 신청은 이제 1년 안에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SC 제형으로 빨리 전환을 하려고 한 것이다. 즉 소송 이슈는 알테오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머크는 제품 출시를 빨리 하려고 소송을 건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들은 놀란 가슴에 지금 다들 일제히 좀 하락에 좀 던졌고요. 이렇게 공매도나 좀 복합적인 수급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펩트론 오늘 장중에 하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펩트론도 이제 좀 다급했나 봐. 야,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하면서 홈페이지에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하면서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내용은 큼직한 건 없고 이게 너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확산돼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상용화 및 뭐 여러 가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너무 놀라지 마라.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펩트론이 하한가 풀리고 또 반짝 반등 나왔어요. 요때 나왔거든요. 야, 요것도 그래도 반등 무시 못합니다. 요게 한 12%에서 13%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니까 바로 하한가 물량이 잡아먹긴 했는데, 야, 근데 요거 추세가 쉽지 않죠. 이거 이 정도 거래대금 터지고 이렇게 하락했는데 요걸 다시 말아 올린다? 요런 게 이제 일단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선뜻 손은 지금 잘 나가진 않고요. 다른 쪽에서 좀 매매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많이 나온 뉴스
뉴스가 뭔가요? 지금 어디가 핫하죠? 라고 본다면 지금 봤을 때 두 가지가 핫합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두 번째 비트코인. 그 두 개가 너무 핫해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여기 관련된 내용들로 좀 떠들썩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현실적인, 요게 포인트거든요. 현실적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뜬구름만 잡지 않고 정말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의향이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외신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애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움직이죠? 오히려 많이 못 올랐던 애들이 키맞추기 형태로 순환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기존에 강했던 애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못 갔던 애들이, 아우들이 이제 뒤늦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다음 주에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뉴스는 계속 주말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외신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그런데 천연가스는 왜 올랐지? 우크라이나전 격화에 그래도 천연가스는 또 1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는 내용이고, 이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미사일은 또 엄청나게 쏘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확실히 뭔가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도 계속 다루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핫하죠? 첫 번째로 핫한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 10만 달러 다 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10만 달러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비트코인 99,000달러 돌파를 했고요. 어제가 한 97,000? 8,000? 올랐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3,850,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1억 4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도 좀 그렇고, 비트코인 형님이 일단은 의미 있는 고점, 의미 있는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쉬어갈 때 알트들이 펌핑이 잘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도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리플이나 다른 뭐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코인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한번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같이 그렇게 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 뭐 게임주도 있잖아요. 뭐 컴투스 홀딩스도 있고 위메이드도 있고, 이런 애들도 지금 최근에 뭐 조금씩 막 수급이 들어온 것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혹시나 코인이 의미 있는 가격 돌파가 나왔다, 그 밑에 알트들이 또 날뛰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또 거의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씩 순환매가 들어오나, 요 식으로 연결되는지 다음 주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지금 굉장히 핫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산은 오늘 어제 낙폭 과대에 따라서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살짝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ICBM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미국에 또 사전에 통보도 했다, 이런 내용이 그냥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핵은 탑재 안 됐다, 뭐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이 방산 관련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로제 마마 어워즈 첫 공연을 한다, 또 오후 2시에 신곡 발표를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열심히 째려봤나 봅니다. 어떻게 흘러간지 아세요? YG 플러스가 오늘 딱 보시면은 오전에 시초가의 갭이 5% 뜨고 마이너스 1% 갔다가 쭉 올랐어요. 분봉 보면은 쭉 올랐어요. 언제까지? 신곡 발표 언제 한다 그랬죠? 2시 한다 그랬죠. 쭉 오르다가 2시가 딱 이때입니다. 2시가 딱 여기야. 2시 되자마자 그냥 다 같이 던졌어요. 야, 이거 역시 단타다에 닿습니다. 2시까지 야 신곡 발표 나온대, 공연도 한대, 기대감으로 오르자. 근데 이제 뮤비 보기도 전이야. 뮤비 보기도 전인데, 그래 너희는 뮤비 봐라, 나는 팔게 하면서 바로 던진 거예요. 역시 우리 또 꾼들이 많습니다. 요런 또 꾼들과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단타 함께 참여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크게 욕심 없이 요 이슈에 따라서 그냥 오전에 적당히 그냥 내 그릇 거 수익 내고 나왔다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그 내용도 있었죠. GD도 이제 마마 어제 출발하고, 그다음에 GD도 신곡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GD 그때 파워 내용 나오고 잠깐 올랐던 종목 신송홀딩스 기억나시나요? 이게 오늘 튀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꼼꼼히 다 체크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리스펙합니다. 먹을 자격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에 모여가지고 또 매매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이번에 G드래곤 신곡 태양 대성과 이제 빅뱅 감성대로 좀 나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도 오늘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골고루 올랐고, 뭐 YG나 이런 애들 이번에 중국 국제관광교역회 참석 5년 만에 한중 관광 장관 회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함께 그런 걸 논의를 했고요. 이런 것들 당연히 센티에는 긍정적이죠. 관광 쪽에 또는 엔터 이런 쪽에. 그래서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 좀 올라왔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원전은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뉴스고, 간밤에 미국장에서 뭐 뉴스케일 파워, 모클로 이런 애들 등등 또 시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원전주도 한번 오전에 슈팅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 뭐 밸류 뭐 안 된다, 이거 엉망이다, 뭐 욕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은행주 올해 수익을 보면은 미장 못지 않습니다. 은행주. 왜냐면 보시면 연초 대비 KB금융지주는 78%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는 42%, 신한금융지주 41%. 올해 초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한 80%, 40% 이렇게 수익이라는 건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장 힘들었는데 욕 많이 먹었는데 요 정도 수익이면은 정부가 밸류 하더니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나왔다. 뭐 이런 뉴스고 앞으로도 뭐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인데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배당금도 많이 준다. 뭐 안정적으로 배당 받으면서 꾸준하게 뭐 혹시나 국장 뭐 장투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금융주들까지도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최대 실적 기대를 한다. 자, 상법 개정이 여전히 또 필요한 이유. 오늘 나온 것 같은데 빙그레가 분할을 한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반면 삼성, SK 등 주요 이제 16개의 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했습니다. 어떤 긴급 성명? 상법 개정 멈춰달라. 우리랑 생각이 다른데, 그죠? 왜냐면 지금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경쟁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정치권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알테오젠. 그래서 오늘의 유머입니다. 가볍게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알테오젠이 유독 그런 강성 장투 주주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우리의 진정한 강성 주주라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그 회사의 대표의 관상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상 공부까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강성 주주왈 난 흔들리지 않아. 어차피 길게 보면 다 이긴다. 왜? 대표의 관상을 봐라. 둥글고 넓은 이마, 직관력이 있다. 눈썹, 배려와 유머가 있다. 눈, 선한 마음, 귀에 연골, 도전정신, 둥근 코끝, 인복이 있다. 누가 이제 재미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알테오젠은 결국에 승리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변동성에도 오히려 좋아. 기회다. 나는 또 존버한다. 이러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유머로만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지수는 그래도 그렇게 하락하고 있진 않고 코스피는 조금이나마 오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은 우르르르 가고 있고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 오늘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내에서 종목 내 순환매 따로 차별화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코인 관련된 애들 코인 관련해서 몇몇 게임주도 뭐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오늘 되게 좋았죠? 조선도 그냥 기간주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도 계속 순환매 관점으로 또 너무 많이 오른 기자재나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큼직큼직한 회사들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은 대왕고래 애들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AI 소프트웨어도 나쁘지 않았죠? 오늘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눌림 이후에 계속 수급 들어오는지 AI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번 주 유독 낙폭이 심했던 우주항공 애들 다음 주에 낙폭 과대로 또 반등이 나오는지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 내에서 다음 주도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12월부터 종가 매매반 트레이딩 배우는 이런 준비를 했고요. 어스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라이브 방송이면 이거 못 보면 어떡하나요? 다음 날에 녹화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8주차 커리큘럼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도 눌림목이나 이제 단기 매매 관련된 커리큘럼으로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주 라이브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참석을 못해도 그 다음 날 또 녹화본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청이 가능하시다. 그 다음에 매주 핵심 리포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또 교재로 이렇게 나갑니다. 커리큘럼은 제가 주로 쓰는 종가 매수 패턴 7가지를 좀 정리를 했고요.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매직꼬리, 매수 급소, 수상한 관리, 핫트렌드, 공포의 투매, 유혹의 구간, 큰형님 따라하기라고 제가 네이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종가 매매법 원칙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나 확률 높은 구간, 많은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구간이 어딘가, 그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런 게 다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